자, 해상위험은 우리가 하나만 딱 보면 끝이에요. 공동훼손. 그죠? 공동훼손 가봅니다.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에서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태평양에 떠 있는데 지금 태풍이 많이 왔어요. 배가 막 많이 흔들려요. 무게를 좀 줄여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물건들 있죠? 반을 빠뜨려 버렸죠. 근데 남아있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물건이고 그 빠진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명 있는데 야 5명이 지금 좀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단 말이죠. 그죠? 누가 뛰어들 거야? 뛰어든 사람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거잖아. 누가 뛰어든지가 아니고. 그죠? 근데 선장이 자기가 걸러갖고 5명을 딱 빠뜨려 버렸어. 이 나머지 사는 사람은 어때요? 혜택을 본 거잖아. 그러면 어쩌? 나머지 죽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알죠? 물건이 10개 실렸는데 5개를 임의로 골라가고 빠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 5개가 어때요? 10개가 다 어때요? 다 소유자가 다른 물건일 수 있잖아요. 다른 물건을 있는데 거기서 골라서 빠뜨려 버렸어. 그러면 안 빠뜨려진 거하고 빠뜨린 사람 차별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빠뜨려진 사람들은 어때요? 야, 내가 신청이처럼 내가 빠졌기 때문에 너네들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좀 나에게 대해 좀 그에 대한 네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나에게 좀 보상을 좀 해줘.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훼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공동훼손. 여러분 상식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암기하면 돼. 자, 공동훼손 요건은요 쭉 한번 살펴볼 텐데 꼭 뭐 나올 수 있지만 한 번씩 건너서 나오니까. 공동훼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 조심할 거는 뭐예요? 선박과 적하의 공동이야. 선박과 그에 실린 물건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위험이 있다. 공동손해돼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있죠. 선박과 어때요? 물건의 위험이 있을 때만 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죠? 됐고요. 또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한쪽 있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선박과 적하가 공동 위험이 있어야 돼요. 선박은 위험한데 적하는 안 위험해. 안 되는 거 알겠죠? 공동 위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공동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급하게 해야 되고요. 장래 위험은 포함 안 됩니다. 위험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위험 안 돼요. 그 다음에 공동훼손은 선박과 적파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기 때문에 인명 구조를 위한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선장이 비상처분해야 됩니다. 도저히 지금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알겠죠? 아니면 물건 다 없어진다. 뭐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비상처분해야 된다. 그죠? 또 처분의 목적물은 선박과 적하에 한하는 거죠. 적하에 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에서는 선장이 처분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손해가 비용 또는 생겨야 된다. 그 다음에 처분하고 그 비용은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요건인데 공동 위험을 면하고 잔존한 물건이 있어야 돼. 지금 위험에 빠졌어. 10명이다. 그죠? 다 죽자. 그러면 누구한테 뭐 해줄 게 없잖아. 다 죽으면 그만인데. 그죠? 남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 물건이 다 위험해갖고 만약에 다 빠뜨렸다. 그러면 어때요? 누구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다는. 그래서 공동 위험을 면하고 일부 남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남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어때요? 버려진 사람에게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같이 나눠 갖자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멸실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잔존물은 뭐 선박이나 적하 어느 한쪽만 잔존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잔존물 선박 적하인데 막 너무 풍랑이 심해가지고 있죠. 아예 거기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버렸어요. 그럼 선박만 남았잖아요. 이건 어때요? 선박도 잔존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저 선박에 대해서 거기서 비용을 또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됐고요. 분담, 공동 분담 신청권자는 체킹만 해놓으시면 돼요.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해상 운송인이죠. 뭐. 아니면 적하 이해 관계인. 그죠? 청구권자. 내 물건이 빠뜨려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물건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청구할 거 아니에요. 야, 내 거 빠뜨렸었으니까 너는 멀쩡하네. 너 혼자 그렇게 보면 돼. 나에게 좀 줘. 이거죠. 줘. 알겠죠?
그 다음에 청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처분으로 인해서 생긴 선박 적하의 손해 비용에 전액이 포함돼요. 알겠죠? 전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속구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속구라든지 선화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이 선적한 물건, 종류 가액 명시 없는 화폐나 유가증권, 고가물, 갑판에 적지 않은 화물, 이게 만약에 손실돼 버리면 공동훼손에 포함 넣을 필요 없죠? 넣을 필요 없는 거죠. 보존되면 어때요? 가액을 넣어갖고 비용을 분담하는 걸 사용하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앞쪽에도 이미 봤지만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박 우선 특권이라고 그랬죠, 아까? 선박 우선 특권 얘기했잖아요. 선박 우선 특권. 선박 우선 특권. 선박 우선 특권이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유한 책임이 배제되는 채권이죠. 유한 책임이 배제되는 채권, 그죠? 아니, 구조론 채권하고 두 개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훼손 분담자의 유한 책임 구상권. 됐어요. 그냥 보시면 되고,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훼손 분담의 손해액 산정인데, 공동훼손 분담액이나 분담액 산정할 때 그 남은 선박이나 남은 물건에 대한 뭐죠? 가격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주면 돼. 가격 책정은 똑같아요. 잔존하게 된 선박 또는 적하의 가격하고요. 운임의 반액하고 공동훼손의 액과 비율에 따라서 각각 이해관계를 나눠주면 되겠죠. 첫 번째, 적하의 가액, 운임의 반액이, 이것도 옛날 시험에 한번 나와서 반액, 운임의 전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동훼손의 액과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면 돼요. 그러면 선박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달할 때 곳의 가액으로 계산하면 되고, 적하의 가액도 어때요? 도달했을 때, 양육했을 때 곳의 가액을 하면 되죠. 당연한 거죠. 그 가액을 해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외되는 자,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기에 식량, 의류는요. 보존됐을 때는 가액을 공동해서 분담해 산입하지 않고 손실됐을 때는 산입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가액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훼손 회복, 공동훼손 채권의 소멸이다. 공동훼손액을 분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다시 복귀됐어요. 컨테이너를 빠뜨렸는데 어때요?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죠. 건져보니까 멀쩡해. 그때는 어때요?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몇 년? 1년이다. 1년이다. 그죠? 1년이다. 1년에 없으면 소멸한다. 2년은 어디였죠? 2년? 그죠? 용선업자, 그죠? 용선업자, 정기용선이, 그죠? 그걸 말한다. 됐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자, 선박 충돌 이 위로는 안 보셔도 돼요. 하여튼 요 정도 했는데 이 정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자, 책을 빨리 펼쳐서 보면 금방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다시 말해서 해상과 관련되는 기본의 집중 강의 요거를 마무리 짓고 한 1분만 쉬었다가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1분 쉬었다가 가시겠습니다. 밖에 나가지 말아요. 자, 이건 됐고. 요 페이지 잘 적고 있습니까? 페이지 잘 적고 있어요? 네. 하나, 있고, 둘, 셋. 두 번째, 세 번째. 둘, 셋.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상법 여러 문제집을 펼쳐봅니다. 문제집을. 그래서 제가 해준 거 가지고 한번 풀리는가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문제로, 그죠? 예, 안 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이제 풀리고 이해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해상기업에 갔어서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 자, 이제 2014년 법무사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예, 상법상 선장에 관한 성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육할 수 있다 그랬잖아. 양육. 그 다음에 어때요?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고 위험하다. 어때요? 바다에 빠뜨려 볼 수 있다. 포기. 됐죠? 1번은 맞는 말이다. 2번. 선적항 외, 선적항 내에 따라서 어때요? 선장은 권리가 다르다 그랬죠? 선적항 외에서는 어때요?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리를 갖고 있죠? 권한을. 그 다음에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 앞쪽에 법리 그대로 가잖아요. 누구의?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하는 거지. 모든 제3자 대항 못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그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장은요. 해난 구조가 있을 때는 구조료 지급 채무와 관련해서는 그죠? 거기에 가름해서 소송 당사자도 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다 한다 그랬잖아. 그죠? 구조료 채무와 관련해서는 선장이 그걸 다 해요. 아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선박과 네 번째, 적하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처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처분할 수 있고 나눠 간다. 그 다음에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되면 그냥 거의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나? 아니나, 그죠? 끝까지 온다, 그죠? 끝까지 오고, 뭐 돼? 책임져야 되죠? 도착할 때까지 똑같아. 임무를 처리할 때 또는 선장 도착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한다. 다시 말하면 퇴임 선장이 되는 거죠. 퇴임 선장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가봅니다. 3번에 1번하고 3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장은 선박 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맞네요. 선박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배상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선장은 불가항력에서 자기가 직무를 집행 못해요. 대신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죠? 대선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죠? 끝.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거 됐어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풀리나 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나왔네요. 책임 제한. 그죠? 유한 책임. 책임 제한 그러면 유한 책임이다. 그죠? 유한 책임. 1번. 상법상 책임이 제한된 주체는 누구예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선체용 선장 된다 그랬죠? 그러면 또 하나 추가로 생각나야 된다? 누구도 된다? 그렇죠. 전기용선자도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항해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죠? 얘도 책임 제한할 수 있어요. 그죠? 제한할 수 있어요. 제가 자기 책임지니까. 이제 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2번.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은 계약 책임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고 불법 행위는 책임이 적용이 없다. 요게 22년 지상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법무사에. 그죠? 누구는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다는데 뭐가 어려워? 요거 답을 가르쳐 줬었는데도 못 풀고 나와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 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무모한 행위 없는 이상 선박 소유자는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 제한할 수 있죠. 그죠? 책임 제한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봤잖아요. 법인의 대표 기관도 되지만 대표 기관에 가름해서 사실상 행사하는 자, 이 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책임 제한 주체 됩니까? 된다. 그죠? 사실상 거기에 업무 집행하는 거죠. 그죠? 행사하는 자는 책임 제한 주체가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됐네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어떻게 한다 그죠?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그죠? 제한 절차가 있고, 예, 소송 절차가 따로 있다 그랬죠? 개별 소송도 따로 있다 해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게 책임 제한 배제를 주어야 하는 채권자가 책임 제한의 배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맞습니까? 개별 소송에서는 개별 소송에 누가 한다 그랬어요? 채권자가잖아요. 채권자가 하니까 책임 제한이 없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절차는 누구를 위한 거야? 제한을 받겠다는 신청자의, 그죠?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장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없다라는 걸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배제 사유가 부존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 말? 그 말 이해해야 된다. 그죠? 제한 절차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5번 가볼게요. 5번 가보시면 상법상 해상기업에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운항에 직접 관련해서 발생한 뭘 떠나가지고 일단 직접 하고 난 다음에 사망 심체 또 뭐예요? 물건의 멸실 훼손이잖아. 그 대신 그 선박을 빼고야, 알겠죠? 그 선박 빼고 물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제한이 인정된 채권이라도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3번. 선박 소유 청구 원인에 불구하고 이게 뭐야? 청구 원인 불구하는 거죠? 채무, 계약, 그죠? 불법행위 다 포함되죠? 일정한 법정 채권에 대해서 책임의 한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것도 책임 제한될 수 있어요? 있어요. 계약으로 인한 것도 책임 제한될 수 있어요?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불법 행위를 왜 제한해 주지? 아니, 알겠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상법상 4번 가보시면 이게 바로 책임 제한 채권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왔던 거죠. 나온다면 해난 구조 또는 손해 공동훼손 분담에 관한 채권. 다시 말해서 유한 책임이 인정되는 채권으로는 해난 구조 또는 공동훼손 분담에 관한 채권. 벌써 답이 나왔네요. 이건 뭐라 했어요? 책임 제한이 되는 채권이 아니라 그랬죠. 또 뭐라 그랬죠? 선박 우선 특권이라고 했잖아. 두 개 다 해당된다고 그랬죠. 선박 우선 특권과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뭐 해난 구조하고 공동훼손 부담. 공동훼손은 좀 전에 봤잖아요. 그거. 나머지는 어때요? 다 책임 제한된 채권이요. 여객 운송 지연, 그 다음에 물건 운송 지연, 그죠? 그 다음에 직접 관련 발생한 선박 이외의 물건에 대한 멸실 또는 운항과 직접 관련 발생한 사람 신체 상해 봤잖아요. 그죠? 이건 다 책임 제한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몇 번 하면요, 이거, 그냥 한두 개 나오면 그냥 주는 거예요. 문제를,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상 권리 위에 타인의 권리 침해도 책임 제한된 채권 맞다 그랬죠?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7번 한번 가볼까요? 7번에 3번하고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7번에 3번, 4번. 5번. 1번, 3번 볼게요. 책임 제한 절차와 별도로 선박 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주체를 잘 봐야 돼요. 선박 소유자는 책임 제한 배제 사유의 부존재 책임자입니까? 책임 제한 배제 부존재가 되면 선박 소유자 유리하네. 유리하지 않죠. 뭐 해야 돼요? 선박 소유자는 책임 제한 배제 사유의 존재를 해줘야 돼요. 존재를 해야만이 책임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개별 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지. 틀렸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부존재, 존재 요걸 좀 잘 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책임 제한 절차에서는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뭐 해야 돼요?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없다는 거. 부존재. 그죠? 신청서 해야 되고 부존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책임 제한 될 거 아니에요. 책임 제한 사유가 부존재해야만 책임 제한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신청인이. 알겠죠? 신청인이 책임 제한 절차. 책임 제한 절차는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자, 5번 가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책임 제한 절차 그죠? 거쳐서 조사 절차에서 제한 채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책임 제한되네. 하더라도 채권자는 어때요? 책임 제한 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개별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 그죠? 그래서 책임 제한 절차의 확정은 그 절차 내부에서만 인정되는 그죠? 권리 그죠? 권리 범위가 확정된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됐네요. 그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풀리죠? 8번 가볼게요. 선박 우선 특권이다. 우선 특권 생각하면 뭐 추구권 같은 생각하라 그랬죠?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 추구권. 예,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한 적 있잖아요.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되는 것 중에 선주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선장의 특별 상여금 채권. 이건 어때요? 선박 우선 특권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선박 우선 특권에, 특권, 그러니까 그 밖에 선박 사인의 고용결연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선박 우선 특권제는 형평상 요구에 생긴 제도이고, 임금 우선 특권제는 사회 정책적 고려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임금 우선, 그죠? 임금 우선 특권 항상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 해준 적 있잖아요. 정박료. 다시 말해서 경락대금 있죠? 경락대금 지급 시까지 경락을 위해서, 그죠? 경매를 위해서 정박하고 있었어요. 경매를 위해서 정박하고 있는 정박료는 뭐냐면 집행비용, 경매비용에 포함돼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지 우선 특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우선 특권이다. 그래서 우선 특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뒤에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선박 우선 특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선박 우선 특권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민법의 저당권 규정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박 우선 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합니까? 항상 우선한다 그랬죠? 항상 우선한다. 건조 중인 선박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조심하라 그랬죠? 선박 우선 특권인 채권자는 채무명이 없더라도 경매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선박에 가압류도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끝. 풀리죠? 그죠? 풀리는데 이틀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죠? 지금 바로 보고 하니까 잘 풀리죠? 그죠? 잘 풀린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할게요. 그 다음에 1번 가볼게요. 복수에서는, 복수선언 나왔다. 또 복수 선박 나왔다. 그럼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어때요? 바로 비용을 받을 수 있겠죠. 경매에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자, 가봅니다. 선박 소유자가 복수이다. 소유자가 복수의 선박 등의 경매 신청됐을 때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속구 등에 대해서만 어때요? 한정하는 거죠.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거. 만약에 당해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매각득음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따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된다. 국제사법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권리는 선적국법에 따르지만 실행은 어때요? 한국의 법에 따른다. 그죠? 그렇게. 끝. 그 다음에 아까 또 나왔네. 특별상여금 채권은 선박 우선 특권에 해당됩니다. 그죠? 특별상여금 나오면. 이젠 여러 번 보다 보면 어때요? 그 용어를 자꾸 익혀 가고 키워드를 그냥 골라내면 돼요. 똑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 가보십니다. 선박 우선 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뭘로 따진다 그랬죠? 선박 우선 특권이 넘어간 거 아니고, 그죠? 그것에 의해서 보장되는, 그죠? 채권이 이전되느냐가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4번.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의 대상이 되는 거는 운임도 포함된다. 그랬죠? 운임. 그때 여러 번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 특권이 만약에 경합한다 그러면, 요건 이제 경합 문제네요. 운임이 아니고. 수해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 특권이 경합할 때는 항상 누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뒤에 것. 그죠? 그래서 후에 항해에 관한 채권이 어때요? 전에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하는 거죠. 각 채권에 비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또 넘어가셔가지고 운송과 용선을 가볼게요. 운송과 용선. 자, 15번을 가봅니다. 15번. 15번 가보시면 해상 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814조 1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척기원 관련해서 814조 1항은 판례도 있고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운송인, 송화인, 수화인의 채권과 채무는 청구 원인에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운송물이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 재판상 청구다. 그죠?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 그랬죠?
이건 무슨 기간? 제척기간. 끝났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송물을 완전히 넘겨주려고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넘겨주려면 선화증권이 발행됐을 때는 정당한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바로 넘겨줘야 되죠. 근데 보세창고에만 넘겨줬다고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육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업자에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어때요? 정당한 소지인에 줬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키워드가 나와야 되죠. 복합운송 과정이다. 복합운송 과정에는 우리가 복합운송 과정일 때는 손해 발생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가 어느 구간에 발생한 게 확실하면 그 구간에 발생한 지역의 법으로 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뭐라 그랬죠? 거리가 긴 곳으로. 만약에 거리가 긴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운임이 가장 높은 곳으로. 그죠? 끝. 됐죠? 그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인도 할랄 기준으로 우리 제척기간 정하잖아. 그죠? 근데 멸실되거나 이런 부분 있죠? 할랄을 말하는데 그 인도 할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 할랄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쫓아 이행됐으면 인도가 행해졌던 날. 그죠? 그걸 말한다. 됐고. 5번.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것뿐만 아니라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이 중단된 경우도 그죠? 똑같이 어떻게 한다? 인도 할랄을 기준한다. 그죠? 인도 할랄을 기준한다. 멸실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이거 똑같다. 됐어요. 다 풀렸네요. 그 다음에 16번 가볼게요. 옳은 거 찾으라 했네. 옳은 거.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해상 운송인 송화이나 수양과 원리 의무에 관한 소멸시효기는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시효에 해당되고 이게 틀렸네. 우리 뭐라 했어요? 제척기간 했잖아요. 제척기간. 그 다음에 운송물 인도할 날이라는 건 다 똑같은 말이고 멸실된 것뿐만 아니라 거절하거나 중단은 똑같네. 이런 식으로 팔았네. 그죠? 요 함정을 팔았네요. 그 다음에 3번. 814조 1항에서 말하는 해상운 송화인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은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청구 원인이 계약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불법 행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된다. 그죠? 계속 그거 할 것이 문제 내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복합운송 주선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합운송 주선인은 지정한 수화인이 수령하지 않아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이건 요 사안이었는데 이제 복합운송 주선일 경우에 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거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안을 좀 넣어봤는데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에 따라서 해상운송의 외국회사의 운송을 의뢰한 화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정해서 반출하는 폐기물인데 이를 갑회사가 지정한 수화인이 수령하지 않아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터미널 보안료 등가 요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딴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읽다가 이제 틀려버린 거죠. 그러지 말고 키워드를 찾아야 돼. 뭐야?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손해가 계속 발생하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기간을 다르게 정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 그죠? 한꺼번에 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발생할 때마다 오늘 발생한 거하고 내일 발생하고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을회사가 화물 도착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는 814일항에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부적보다?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건 별도로 다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하는 건 틀린 거죠. 예, 그런 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자, 넘어가시고 5번 가볼게요. 이거는 맞는 지문이네요. 기간의 경과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이익 받지 않을 거야? 표시하면 뭐예요? 이익 포기. 아까 그랬잖아요. 이익 포기. 자기가 그걸 알면서 포기했잖아요. 맞는 말 맞죠?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20번 가봅니다. 20번 가봅니다. 항해용선, 전기용선, 선체용선에 관한 다음 수를 좀 옳지 않은 것. 이제 용선 나왔네요. 잘 한번 읽어볼게요. 2000 몇 년 나온 거예요. 15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볼게요. 1번. 선박 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회원을 공고할 의무가 지는 경우도
용선자의 관리하에 회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뭐로 본다 그랬어, 이거? 용선자가 다 관리한다잖아요. 설령 선박 소유자가 넘겨줬다 하더라도 용선자 다 관리한다며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선체용선자라고 하는 거, 선체용선. 그죠? 선체용선을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선체용선자가 상행이나 그 밖에 영리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는 당연히 책임지고 선체용선자도 돼요. 당연히 책임지는 거야. 그죠? 당연히 책임집니다. 선체용선자다. 왜냐하면 항해 주체가 되기 때문에. 3번 용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정기용선 계약을 해제한 때는 선박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그 적하에 있는 관계에서는 정기용선자와 동일하게 운송을 다 해줘야 되죠. 그죠? 다 해줘야 된다. 그럼 4번 정기용선자는요,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습니까? 있다 그랬잖아. 정기용선자는. 정기용선자 있다 그랬죠? 정기용선자는. 그 다음에 5번 항해용선 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 임대차다? 아니에요. 민법상 임대차는 뭐죠? 선체용선을 말하는 거죠. 항해용선은 뭐예요? 뭘 준다 그랬어요? 운송료가 아니고 뭐죠? 운임을 준다 그랬죠. 운임. 운임은 그죠? 이거는 임대차와 전혀 관계없는 거죠.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넘어가서 21번 가볼까요? 21번 운송과 용선에서 정기용선과 선체용선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정기용선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법률 관계에 관해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 두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근데 우리 선체용선에 관한 850조 2항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정되는 판례, 그죠? 유추정되기 때문에 우선 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선박 소유자의 선박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또 한 가지 뭐요? 선체용선에 관한 850조 1항이 유추정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박 소유자와 정기용선자는 동일한 책임자예요. 요거 유추정한 판례, 그죠? 요 유추정 판례를 그대로 다 제가 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한번 가볼게요. 거기서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제공하고 약정하고 뭘 지급한다? 용선료를 지급한다. 그죠? 키워드, 용선료. 5번, 이 선체용선계약은 뭐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준용한다. 그죠? 그래서 등기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선체용선 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죠. 선박 소유자에. 그죠? 임대차와 똑같이 그런 말이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잘 넘었네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 24번 가봅니다. 선화증권 1번 선화증권은 운송물 인도청을 표창한 유가증권에서 화물상환증과 같은 물권적 효력은 없대요. 똑같다 그랬죠. 화물상환증하고 선화증권 성격 완전 똑같아요. 똑같고 2번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이나 송화인 사이에 선화증권 기재된 대로 개품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우리 추정해 준 거죠. 추정은. 문헌증권성, 화물상환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똑같아.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것은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됐을 때 양육항 외다. 양육항 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화물인도 청구했더라도 돌려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죠? 운송물 인도할 의무가 없죠. 다시 말해서 선화증권을 다 가져와야만 줄 수 있는 거죠. 각통에 반환받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용선계약에 의해서 복수의 해상 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에 선화증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지휘가 인정되는 거 알겠죠. 워낙 재용선계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선화증권 발행만 됐다고 해서 그 자를 당연히 운송인으로 볼 수 없어요. 만약에 그냥 둘만 존재한다. 송화인하고 운송인만 존재한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자가 운송이 되겠지만 여러 개의 재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서는 어때요? 선화증권 발행만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양육항에서 수통의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을 인도를 청구할 때 한 통 소지한 자가 이때 인도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다른 소진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어때요? 그때는 공탁해야지. 공탁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5번 가보겠습니다. 선화증권. 1번 선화증권은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맞습니다. 근데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는데도 발행한 선화증권은 무효겠죠. 당연히. 마른 길점 별거 아니에요. 물건도 실지 않았는데 이건 유효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스위치 선화증권 있네요. 스위치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최초 발행한 선화증권을 대체해서 발행하는 거죠. 그 선적 이후에 수화이나 물량 등 수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3번 스위치 선화증권도 유한 선화증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 발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죠. 그럼 권한음자가 발행한 경우는 적법한 거 아니죠? 3번에. 그죠? 그렇다면 4번에 이렇게 제3자가 아무런 원인 관계 없이 원선화증권만을 교부받다 하더라도 점유가 이전되는 효과가 없죠. 그리고 원선화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선화증권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 관계 없이 교부받았다고 그렇게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선화증권의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선화증권은 뭐도 안 된다? 선의취득도 안 된다. 그죠? 선의취득도 안 된다. 선의취득의 대상도 안 된다. 대상도 안 된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자, 해상요원 보험 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동훼손이다. 선박과 적하의 공동이익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의 처분으로 인한 생긴 손해, 비용은 공동훼손을 하고 공동훼손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뭐예요? 반액. 알겠죠? 반액이야. 전액 아니에요. 반액. 그 다음에 공동훼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서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가액을 정할 때 선박 가액하고 적하의 가액은 어때요? 도착할 때, 그죠? 양육할 때 가액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 급료, 이건 좀 다르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보존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아요. 근데 손실됐을 때는 공동훼손에 산입합니다. 손실됐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속구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속구,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읽지 말고, 그래서 속구 목록에 기재한 속구, 이런 거 나오면 보존됐을 때는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됐을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서로 반대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구상채권은 우리가, 공동훼손 손해배상 채권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맞아요? 틀렸죠? 그죠? 5번 보시면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2년 아니고. 2년은 어디 있다? 정기용선, 선치용선.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하면 되고. 27번. 공동훼손 관련해서 2번 질문 볼게요. 선박이 도달해야 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 현존하는 가액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맞고요. 3번. 공동에서 분담에 관한 채권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되고 선박 소유자의 유한 책임이 배제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공동해선 분담 채권은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겠죠. 선박 우선 특권이고 유한 책임이 배제되는 채권이다. 맞죠? 맞는 말이고. 4번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 아까 있잖아요. 보험자는 공동해선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있다. 그죠? 공동분담 가액이 보험가액 초과할 때는 초과에 대한 분담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그죠? 초과 부분 책임 안 져요. 초과 부분 책임 안 집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해상위험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나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하고 이제 해상까지 다 끝내고요. 이제 식사하시고 7시쯤 돼가지고요. 7시 아니고 6시 50분. 그죠? 6시 50분에 여기서 이제 어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다고요? 시험 보러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준비하셔가지고 가셔도 되고, 안 보실 분은 저랑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6시 50분 뵙겠습니다. 네.